제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과대 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뜯어 말리고 싶네요. 하지 마세요. 피해 구제 사례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학습자를 현혹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악습을 끊어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학점은행제의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게 맞는지, 이 제도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시작하세요.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알아보지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하세요.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없는 지식을 전하는 지공TV 정인호 팀장입니다. 저는 경력 5년차의 학습 설계사로서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학점은행제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학점은행제 제도는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쓸 줄 안다면 분명히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일반적인 대학교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거나 교수님 혹은 조교님과의 상담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끔 상담을 해주지만, 학점은행제 제도는 복잡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입장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틈을 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온라인상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쏙 빼놓은 과대 과장 광고나 무조건 자기만 믿고 시작하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무책임한 플래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자신의 과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경우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에서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을 제가 싹 정리를 해 왔으니까요. 이 영상 꼭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학점은행제 현실 첫 번째, 바로 전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의 평가 인정을 받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평생교육원은 학습자를 많이 유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영리단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학습자들을 유치하기 편한 전공을 많이 개설해 놓겠죠. 흔히 말해서 수요와 공급을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인기 학과라거나 진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전공의 경우 운영하는 교육원이 없거나 독과점의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비싸고 이마저도 없을 경우 오프라인 기관을 통해서만 수강할 수가 있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프라인 교육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땡땡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땡땡 대학교 부설 미래교육원, 혹은 대학교가 아니라 땡땡 학교, 직업전문 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표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름으로 만들어서 평생교육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게끔 헷갈리게 표기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교육원은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과 다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규 대학과 동등한 학벌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는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취득한 학위증과 똑같은 학위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벌적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면접 방식이 인성면접만을 통해서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교에 진학을 해보시면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걸 느껴볼 수 있고요. 따라서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전공이 정해져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이 아닐 경우 굳이 학비가 비싼 오프라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사이버대학교나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학을 하거나 혹은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에서 전공학점을 이수한 뒤 나머지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수강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학점은행제 현실 두 번째는요, 학벌적인 메리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학점은행제가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학벌적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굳이 학벌적 메리트를 조금 더 따져서 들어간다면 방송통신대학교가 그나마 근소 우위에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아주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내가 지금 이미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급 점수나 연봉 협상의 테이블에서 학위 조건 때문에 연봉이 안 오르는 경우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스펙업이 되겠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취득한 학위로 취업 활동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라면 학벌적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히든카드, 나를 뽑아야 할 만한 이유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취업 스펙으로 산업기사가 필요한 분야에 취업을 도전해보고 싶다면
한 학기 만에 준비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죠. 또 다른 예로는 편입학 지원 자격 요건을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겠죠. 온라인 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영어 공부나 편입학 전형 공부를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고 대학교 등록금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껴서 학원을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원하지 않는 대학교에 진학해서 시간과 돈을 모두 벌어가면서 편입 전형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면 최소한 내가 왜 이 과정을 하고 있는지, 한다면 어떤 목표를 갖고 시작할 것인지 내가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학점은행제 현실 세 번째는 비용에 대한 겁니다. 평생교육원은 앞서 말했듯 비영리 기관이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따라서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질과 서비스에 따라 특화되어 있는 교육원들이 다 다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똑같은 학습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원은 평균적으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교육 비용을 받고 있고요. 일반적인 교육원의 경우는 7만원에서 9만원 사이대의 수강료가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싼 교육원의 경우는 한 과목에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가죠. 비용이 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설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프리랜서 플래너는 컨설팅, 관리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랜서 분들은 교육원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던 도중에 연락이 끊기거나 혹은 퇴사할 경우 이 과정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독과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의 경우 시장 경쟁의 논리에 따라 경쟁자가 없는 만큼 비용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싼 교육원은 21만원에서 50만원까지 수강료를 받고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담당자를 운영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자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교육원의 교육 비용을 할인해주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교육원에는 담당자가 있지만 이러한 교육원에는 담당자가 없는 대신 대표 번호를 통한 행정실의 직원이 공통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 설계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아니라 과정 진행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화 되어 있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과정 설계는 스스로 직접 해주셔야 되고요. 제도 지식이 부족할 경우 이렇게 스스로 세운 학습 설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재정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교육원의 경우 저렴한 학습 비용으로 학습자들을 유치시킨 다음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모두 손해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교육원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시작하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영상이었고요. 우리가 비용 차이를 알면서까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문가와 함께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어떤 편리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내 과정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담당자를 찾아보실 때는 다소간의 시간이 투자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제대로 된 담당자를 구해놓으면 과정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을 처음에 좀 투자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막막하시거나 잘 모르신다면 제가 여기 고정 댓글란과 설명란에 상담 요청 링크를 남겨놓을 텐데요. 경력 5년차 이상의 학습 설계사가 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